안녕하세요. 네, 우리 2020학년도 1학기 유아과학교육을 맡은 최현정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 건강도 걱정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또 편안하게 잘 지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번 학기에 불가피하게 1주차, 2주차는 과학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1주차에 1차시, 2차시, 3차시, 2주차에 1차시, 2차시, 3차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건데 사실 온라인으로 만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안 해봤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면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또 아마 보면서 또 재밌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좀 어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 온라인이지만 또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은 1차 시에 대한 내용으로 이 과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과학교육의 기본적인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처음 복학하는 친구들 있다면 또 처음 만난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두 우리 2학년 친구들 작년에 이제 3학년이 됐잖아요. 2학년 동안 열심히 우리 저와 함께 공부했었는데 3학년 때는 이제 더 열심히 우리 과학교육을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과학교육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하기 앞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생각, 어떤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학생들은 과학하면 교과목 어려웠던 기억이 떠오르는 학생도 있고 내가 옛날에 과학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러면 막 과학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과학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주변에 이런 자연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식물 기르는 거를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동물들 뭐 이런 걸 키우고 함께 이렇게 뭐 어떤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걸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부분은 개개인에게 이 과학이라는 어떤 단어에서 주는 느낌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과학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과학이라고 누가 나에게 과학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것들을 떠올리게 될까요? 자, 우리 그러면 지금 한번 여백에다가 제가 과학이라는 단어를 딱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적어보세요. 준비됐나요? 자, 지금 제가 5을 쉴 테니까 5 쉴 동안에 한 5개 정도를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5. 자, 한 5가지 정도의 단어를 적어보았나요? 자, 어떤 것들을 적었나요? 어떤 친구들은 교과목명을 적은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과학자 이름을 적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어떤 자연물의 이름, 뭐 어떤 친구들은 느낌, 싫다, 답답하다, 재밌다, 흥미롭다. 어떤 친구들은 어떤 TV 프로그램 이름을 적은 친구들도 있겠죠. 혹은 과학 선생님의 이름을 적은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같이 얘기 나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 좋을 텐데 오늘은 각자 적은 그 5개의 단어를 보면서 다른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과학하는 단어, 저 10가지까지 적어보라고 했네요.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한 10가지의 단어를 적어서 한번 우리 과제방이 있거든요. 과제방에다가 과학하면 떠오르는 단어 10가지를 댓글로 좀 남겨주시겠어요? 자, 적을 때 유의점은 학번 앞자리 3개, 끝번호 3개와 자기 이름을 적고 과학하면 생각나는 단어하고 10개를 적어보는 거예요. 약속 꼭 지켜주세요. 자, 우리 그러면 자, 다른 학생들은 또 어떤 걸 떠올리는지 한번 살짝 볼까요? 과학하면
어떤 학생들은 교과목 중심으로 떠오르는 학생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과학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실험실 도구들이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었대요. 또 동식물에서 동물과 식물의 이름이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교과목명 안에서 여러 가지 우주, 뭐 지구, 뭐 이런 거, 화학 용어, 과학의 공식들이 떠오르는 친구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과학자의 이름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자, 이건 하나의 예인데요. 여러분들은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생각들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과제방에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댓글에 담겨져 있는 10가지의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과학하면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하는구나 라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 다음 주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과학교육의 목표를 보고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교육, 특히 유아과학교육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과학하면 어떻다, 과학하면 어떻다 이런 생각들, 기본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비 유아교사로서의 과학적 소양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이 과학적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유아과학교육에서의 어떤 목표에 어떤 도달하는 부분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과학교육에 대해서 나는 과학은 좀 어려운 것 같아, 자신이 없었어 이랬던 친구들도 유아과학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가 될 사람들이니까 적극적으로 과학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다양하게 과학에 좀 더 호기심, 다양한 분야의 자연에 대한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과학적 사고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와 호기심을 좀 더 가지면 이런 목표를 도달하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과학적 소양이라는 단어는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단어예요. 그리고 저도 매주차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예와 이런 다양한 안내들을 좀 해드릴 예정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10가지 단어를 적으라고 했던 것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과학에 대한 생각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런 과학적 소양이 증진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번 학기에 유아과학교육에서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하게 되느냐 살펴보면 우선 유아과학교육의 이론과 교수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학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전에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해서 과학교육이 이런 거구나. 과학교육의 이론적 내용들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아과학교육 활동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하는 게 통합적인 접근인데 그림책을 통한 접근도 있겠고요. 다양한 어떤 생태교육과 활동과 연계된 이런 과학활동들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모의 수업 같은 것들을 이제 과제로 하게 될 예정인데요. 실제로 유아과학교육을 유아교육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어떠한 방향성으로 수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유아과학교육은 이번 학기에 유아과학교육이라고 하는 이 책으로 다루게 되고요. 공동체에서 나온 유연아, 임경의, 최은정 저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책을 가지고 이번 학기에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이지만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미리 교재를 준비하면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또 우리 시간이 요즘 조금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금 미리 책도 한번 읽어보고 또 끝나고 나도 책도 한번 또 읽어보면 훨씬 더 이 온라인 수업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교재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과목의 목차를 좀 살펴보면 이 유아과학교육의 주된 내용은요. 유아와 과학은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유아들에게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과연 또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제1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요. 과학교육의 이론적 기초가 과연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과학교육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요. 이번에 2019 개정 누리과정,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다고요? 3학년 학생들이 이제 딱 알죠?
작년에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2020년 3월 1일자로 이제 지금 각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교육 과정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때는 우리가 개정 누리과정에 특히 자연탐구 영역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과학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유아과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실내외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론적인 내용으로는 이런 것들을 평가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요. 그 이후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 어떤 주제나 이런 과학적인 어떤 매체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어떤 여러 가지 예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어떤 단위 활동의 예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실제편들은 한번 실제편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과학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럼 이런 간단하게 좀 목차를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어떤 과제 및 평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진행은 강의, 토의, 발표를 중심으로 우리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이 토의 같은 경우에는 모의 수업 관련해서 조별로 여러 가지 미리 관련 내용에 대해서 소위를 한다든지 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출석은 2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조별과제 20%의 내용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그런 평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출석 20%. 제가 매 학기 늘 아주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출석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성격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출석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3학년 학생들 우리 미림간 513호에서 이제 매주차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출석 부분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적을 받았을 때 굉장히 속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떤 점수가 깎이지 않도록 특히 출결 관리에 좀 신경 많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출석 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고요. 총 20점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석을 하게 되면 이 과학교육은 일주일에 몇 시간 있는 수업이죠? 맞아요. 3시간이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일주일 결석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시간 중에 1시간이 결석하게 되면 마이너스 1점. 그래서 시간당 마이너스 1점이고요. 단 지각을 할 경우에는 3회 지각을 할 경우에 마이너스 1점이라는 거. 근데 그 지각도 너무 늦은 지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3회 지각할 경우 마이너스 1점이라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했다가 자기의 출결 관리를 할 때 좀 신경을 좀 도움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원의 처방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인정 안 되는 건 아마 3학년 학생들이라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입원이나 전염병 뭐 이런 어떤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어떤 기본적인 출결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결석 부분에 대해서 예외 상황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학칙에 의한 것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여러분들도 궁금해하는 이제 다른 평가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이제 시험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특별히 제가 여기 10% 이건 뭐예요? 라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부분은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제가 그거는 다음에 또 우리 기말고사 직전에 좀 안내를 할 건데요. 기말고사 30% 중에 10%는 식물일지 쓰기 활동을 할 겁니다. 제가 원래 예정은 제가 식목일날 꼭 같이 씨앗을 여러분들한테 씨앗을 제가 하나씩 나눠드리고 식목일 그 4월 1일 그 즈음 그 주간 4월 5일 1일에서 5일 주간에 그 사이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씨앗을 심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각자 심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저렇게 식물일지를 작성하는 그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면대면으로 만날 때 이런 샘플 자료들도 조금 더 안내를 해주고 또 어떻게 하는지 식물일지 책도 직접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수업 시간에 같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안에 기록하는 내용만 각자 집에서 작성을 해오고 이건 언제 제출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보기 전주에 우리가 어떤 염색놀이 활동을 할 건데요. 그런 어떤 과학 워크숍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든 이 식물일지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전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우리 면대면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수업입니다. 모의수업. 이제 3학년 학생들이라 이제 모의수업 아주 잘하죠. 자, 그런데 이번에 모의수업은 조금 우리가 개정 누리과정에 맞추어서 조금 더 유아와 놀이 중심의 모의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충분히 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례들을 좀 반영을 해서 모의수업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의수업은 총 2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20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계획안, 또 매체 준비, 뭐 어떤 개별, 조별 태도, 그 다음에 자기평가, 동료평가 해가지고 총 20점 정도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조 구성은 한 4조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탐색적 과학활동이라고 우선 적어놨는데요. 조금 제가 여러 가지 사례와 그다음 다양한 탐색 활동을 가지고 이 모의수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드백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이제 주차별로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차별이 아니라 이제 피드백 우리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안내를 해서 각각의 계획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이 이렇게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온라인 피드백과 면대면 피드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수업은 여러분들 우리 많이 해봤던 내용 그대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준비를 하고 와서 4조가 4개의 조가 10주차부터 이렇게 한 조씩 이렇게 한 주차에 한 조씩 모의수업을 해서 총 4주차 동안에 모의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의수업에 대한 준비라든지 과정은 저와 함께 그 10주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양한 재료에 대한 탐색, 또 그 재료의 속성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모의수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수업이 끝나고 나면 모의수업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그룹으로 앉아서 토론을 좀 하고요. 그리고 그 토론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총평을 제가 좀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피드백을 좀 참고해서 모의수업 구성들을 좀 알차게 꾸려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이제 과제와 또 그 다음에 한 학기 동안 어떤 수업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안내를 했는데요. 특히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유아 과학교육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입장에서 또 앞으로 이제 1년만 있으면 이제 현장의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될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소양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과학적 소양을 증진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 제가 주차별로 계속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과학적 태도를 좀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선 이 주변에 요즘 바깥에 많이 못 나가죠. 하지만 조금 자연환경 또 이제 곧 봄이 되면 여러 가지 식물 뭐 여러 가지 식물들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될 텐데 조금 더 옛날에는 내가 민들레 꽃이 핀 걸 보고 그냥 확 지나갔다면 한번 잠깐 그 민들레가 어떤 꽃이 폈나, 어떤 색깔인가, 꽃잎의 모양은 어땠지, 또 어떻게 피고 있지, 또 피어가는 그 변화되는 과정은 어떠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어떤 과학적 태도를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 과학적 태도의 증진은 결국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아교사로서 유아들에게 과학을 지도하는 그런 교사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게 됐을 때 주변 환경에 대한 관찰 혹은 집에서라도 어떤 호기심이 생겼을 때 이거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과학 점수나 뭐 과학 교과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주 훌륭한 이런 과학을 지도할 수 있는 과학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유능한 교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쉬는 동안에 요거는 뭐 과제는 아니고요. 뭐 과제라고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미션이에요. 자,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아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바로 이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를 찾으셔서 다운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개정 의료과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조금 자연탐구 영역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내용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는 한 1, 2주, 2, 3주 동안에 좀 살펴보면 앞으로 다른 수업을 받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책자는 좀 다운을 받으시고요. 만약에 다운을 못 받으면 제가 나중에 연대문으로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뜨니까 이거 잠깐 제가 좀 끄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이제 2차 시에는요, 과학교육의 개념, 과학교육의 목적, 또 과학교육의 중요성 이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질문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우리 아까 제가 했던 미션 혹시 기억나나요? 뭐였죠? 맞아요. 바로 과학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죠. 그 10가지의 과학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을 과제방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쭉 같이 보면 나랑 유사하구나, 어머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었네 라고 새로운 점들을 또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1주차 첫 차시였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2차시 때 만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